그러면 나와 있는 호가 대비해서는 약 10% 정도 싸게 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파트들은 네. 경매로 낙찰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표정 5구역 현재 조합관리 인가까지 된 그런 아파트죠. 근데 이게 지금 낙찰 가격을 보면은 30억 8,88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직전 실거래가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6월에 매각이 됐으니까 어쩌면 그쵸. 이때는 이때 시세보다는 더 비싸게 그냥 낙찰을 받으신 거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매브랜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이석희 기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맨날 저희 채널에서 뭐 아파트 집값이 어떻다, 시장이 어떻다, 정책이 어떻다 뭐 이제 이런 얘기만 많이 해왔었죠. 이번에는 재밌는 좀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경매 얘기인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경매에 큰 장이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경매 전문가 모시고 과연 요즘 경매 시장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내 집 마련을 경매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근무하는 이주현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이 부동산 경매 동향을 살피고, 그 다음에 뭐 칼럼 작성, 그 다음에 뭐 강연, 그 다음에 뭐 인터뷰 등 이런 언론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매에 뭐 큰 장이 선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매에 어떤 물건이 나오고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되고 있는지, 왜냐면 사람들이 경매하면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 이게 결국 핵심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경매 시장은 우리가 경매를 하는 이유는요, 매매 시장보다 싸게 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게 장점이자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제 매매 시장보다 더 비싸게 사는 건 사실 경매로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제로 최근에 인기 아파트들이 경매로 나온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얼마나 싸게 나온 건지, 실제로 낙찰 받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괜찮게 이 집을 마련하신 건지 궁금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가져와 본 게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네. 84제곱이 경매로 나왔어요. 매각가가 19억 9,700. 거의 20억에 낙찰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물건인가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정 가격은 19억 3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경매에서 아무도 안 들어오면 이제 한 번씩 유찰이 돼요. 원래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씩 저감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첫 회차 감정가에 진행을 했는데 무려 5명이나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감정가에. 그래서 이제 감정가를 뛰어넘는 금액인 뭐 20억에 가까운 그런 금액에 낙찰이 됐는데, 일단 제가 시세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일단 저층 기준으로 호가가 한 21억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층 기준으로는 한 21억 5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세대수가 많고 타입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맞아요. 제가 이 경매 물건에 나와 있는 112동이죠. 네. 이 동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살펴보니까 거의 23억에서 24억 정도 지금 호가를 형성하고 호가가 그런 거죠. 네,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실거래 가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7월 31일 날 매매가 22억 9천만 원에 이루어진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날에는 23억 정도 이제 거래가 됐잖아요. 혹시 이게 같은 동도 있나요? 이게 아까 112동이었죠? 7월 달에 112동 22억 3천만 원, 22억 8천만 원 정도에 됐네요. 맞습니다. 물론 이거는 앞서 본 실거래가보다 층이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시세보다 한 2억 정도는 저렴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저는 이제 호가 대비해서 얼마나 싸게 샀는지를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매매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금액대니까 그 금액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낙찰가를 많이들 산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나와 있는 호가 대비해서는 약 13% 정도 싸게 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거는 행당 대림입니다.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 사실 유명한 아파트죠. 약간 신혼부부들의 성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당과 네. 한진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신혼부부들의 성지라고 얘기하던데, 이 물건을 한번 볼 텐데 84제곱이죠. 31평형으로 나와 있고 이 물건이었는데 이게 감정가는 12억 원이었고 매각가가 11억 3천만 원이었어요. 이것도 시세 대비 싸게 된 건가요? 네, 일단 물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소는 이제 행당동이고요. 행당 대림 아파트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그런 아파트이기도 하죠. 감정가는 12억 원이었는데 이게 첫 회차에는 낙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20% 저감이 돼서 유찰이 됐는데요. 시작가는 9억 6천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31평형 아파트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다 보니까 뭐 27명이나 이제 입찰을 참여를 했고요. 아, 요거에 이제 내가 사겠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낙찰 받겠다고 한 사람이 27명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은 편이죠, 상당히. 그래서 낙찰가를 보면은 11억 3,250만 원, 약
감정가 대비 94% 정도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호가나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3억 5천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2024년 8월 6일 날에 3층이 14억 원에 거래된 것을 이번 달 볼 거네요. 수가 있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그냥 호가가 지금 한 13억 5천만 원 정도 하니까 지금 경매 시장에서는 이런 매매 시장에서보다 약 16%가량 저렴하게 샀다라고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보다는 못해도 한 1억은 그렇죠. 싸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보니까 경매 시장에서 확실히 좀 시세보다 싸게 낙찰되는 물건들이 종종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네. 나오는 매물들도 꽤 인기 아파트들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가격만큼 낙찰되는 경매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제가 그게 뭔지 알아봤더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네. 경매로 낙찰받는 게 어쩌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경매 시장에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가 나오면은요, 경매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를 하면은 실거주 의무가 따르거든요. 근데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사실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보다는요, 이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은 일단 낡기도 많이 낡았잖아요. 근데 이제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걸 투자를 하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거기에 살기는 싫은 거죠. 그런 구역에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면 오히려 매매 시세보다 더 비싸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그냥 토허제와 관련된 규제는 그냥 다 피해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왜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 경매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이런 허들이 있으면 참여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참여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경매 절차에서는 그런 허들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경매는 어쨌든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가 토허제 지역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라고 하면 이제 아벼목성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압구정이 가장 인기가 많을 텐데, 그래서 압구정 한양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한양 1차인데 보니까 일단 물건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그런 지역이죠.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30억 6천만 원이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번도 유찰이 되지 않았었고 첫 회차에 매각이 됐던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일단 압구정 5구역 재건축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조합 설립 인가까지 된 그런 아파트죠. 근데 이게 지금 낙찰 가격을 보면은 30억 8,88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직전 실거래가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크게 차이가 없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실거래가 매매 시장에서 사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샀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6월에는 28억이었고, 근데 이게 6월에 매각이 됐으니까 어쩌면 그쵸. 이때는 맞습니다. 이때 시세보다는 더 비싸게 그냥 낙찰을 받으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이분은 낙찰을 받고 나서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전세를 놓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물건들을 입찰하실 때 좀 주의점이 있어요. 일단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잖아요. 이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그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할 때 조합 설립 인가까지 됐다면 원칙적으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지위 양도양수가 안 돼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경매 절차에서는 금융권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또 조합원지위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경매로 매입을 했을 때. 물론 이제 그 기존 소유자가 조합원지위를 갖고 있을 전제하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융권에서 경매 신청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주의를 하는 게 맞지만 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지금 5구역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있어요. 조합 설립 인가 후 벌써 3년이 넘어갔습니다. 아, 그러면 풀리죠? 그렇죠. 일몰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조합원지위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매를 누가 신청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는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니까 형식적 경매, 그러니까 요거는 금융권에서 신청한 게 아니라 그냥 소유자들끼리 한 거라서 원래는 만약에 그쵸. 조합원지위 양도가 안 되는 안 될 가능성이 크죠. 보시면 그런데 여기는 또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토허제라고 뭐 재건축 투자가 용이한 건 아니고 이런 것들도 잘 좀 살펴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재건축의 조합원에 대한 지위를 양도양수가 가능한지는 투기과열 지구냐
아니냐 이걸 네. 구분을 해야 하는 거고 네. 또 그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묶여 있느냐 그렇다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할 때 매매시장에서는 허가를 받아야지만 경매시장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조합원제 양도가 그냥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근데 아닌 경우에는 이 3년 일몰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살펴봐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경매 시장이 지금 이제 물건들 나온 거 보니까 좀 접근하기 괜찮아 보여요. 실제로 뭐 저희가 살펴본 사례들이 뭐 일부 사례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전반적인 좀 시장이 요즘 어떤지가 궁금하거든요. 경매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경매 물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낙찰가율은 조금 올라갔거든요. 근데 낙찰가율이 올라갔다고 해서 가격이 좀 상승하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이나 일부 단지가 좀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다. 경매 물건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2021년도 부동산 가격이 한창 상승할 때 낙찰가율도 물론 올라갔지만 경매 물건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또 경매 물건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2021년과 같은 전반적인 대세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용어에 대해서 사실 많이 궁금해하세요. 용어가 네. 너무 어려워서 감정가, 네. 낙찰가, 낙찰가율, 뭐 응찰자 수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방금 말씀해주신 낙찰가율은 어떤 개념인 건가요? 7월 달에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93.7%였거든요. 네. 자, 낙찰가율이란 게 뭐냐면 감정가격 대비 얼마의 낙찰이 됐는지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감정가가 10억 원인데 뭐 만약에 8억 원에 낙찰이 됐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제 낙찰가율은 80%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서울 아파트가 93.7%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모든 평균적으로 90%를 다 넘겼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낙찰률은 현재 40%대입니다. 낙찰률이란 것은 그 달에 진행했던 건수 대비해서 몇 건이 낙찰이 됐는지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총 경매로 나온 아파트 중에 몇 개가 그러니까 낙찰 받아서 세주인을 찾았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달에 10건이 나왔는데 뭐 6건이 낙찰이 됐다. 그러면 낙찰률은 60%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낙찰률은 이제 40%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건이 경매로 나오면 한 4건 정도 낙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낙찰률은 경매 시장에서 거래량 얼마나 소화가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낙찰 가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찰률이 40% 정도면 뭐 좀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네. 2021년도에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거의 8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10건이 나오면 8개가 낙찰이 됐던 시절이죠. 근데 지금은 네. 낙찰가율은 물론 그때 그 시절만큼 올라가긴 했지만 네. 낙찰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일부 지역이나 단지 위주로 이렇게 많이 소진되고 또 그것들이 가격을 또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단지나 지역도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낙찰가율이 감정가 대비해서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잖아요. 네. 감정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고 감정이 어느 시점에 됐느냐에 따라서도 이 낙찰가율이 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함과 동시에 법원에서는 그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 명령을 내립니다. 대부분 감정하는 시점이 경매 개시가 된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배당 요구 절차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송달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거치다 보면은 경매가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6개월 후에 우리가 이제 입찰할 수 있는 매각 기일이 정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찰할 때 그 감정 가격은 최소한 6개월 전에 반영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장이라면 법원 감정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일 수도 있고요. 급격하게 하락하는 장이라면 반대로 감정 가격이 높게 평가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상 최소 6개월 전의 전반적인 시세가 어땠냐에 따라서 낙찰가율을 봐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입찰할 때 감정 가격을 시세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낙찰가율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그 평균적인 낙찰가율을 산정하는 거지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입찰할 때는 그 감정 가격이 시세다라고 오인해서 그걸로 이렇게 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